어제 만들었던 아이소를 또 만들 거예요. 다르게요? 네, 근데 다른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에디트 폴리로 바꿨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평면도 안 보이고. 아니요. 평면도 불러올 거예요. 근데 평면도 불러오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좀 먼저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한 겁니다. 자, 맥킹으로 해서 에디트 네. 하나요? 에디터블 폴리입니다. 에디터블. 자, 엣지 모드로 들어갑니다. 엣지나 폴리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보더, 엣지나 보더 두 가지 중 하나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을 붙일 때는 웨일드 명령어는 벌텍스에서, 그 다음에 면을 만들 때는 엣지나 보더에서, 그 다음에 커트를 할 때는 벌텍스나 엣지에서.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니다. 자, 엣지를 선택하면 모서리가 하나 선택되죠. 보더를 선택하면 모서리 4개가 다 선택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을 만들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하시면 돼요. 이동한 만큼 면이 만들어져요. 지금 이건 보더로 끄집어낸 겁니다. 만약에 엣지를 선택하고 하면 엣지 하나가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특히 여기서는 모서리가 안 보이니까 반드시 엣지 페이스로 놓으셔야 모서리가 보이게 됩니다. 자, 모서리 붙잡고 돌출하고, 모서리 붙잡고 돌출하고.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시죠. 다시 설명하면 모서리 하나 돌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면 여기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보더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보더라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붙여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웨일드 기능을 쓰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벌텍스. 네, 맞아요. 벌텍스로 들어가면 돼요. 벌텍스에 들어가면 웨일드가 2개가 있어요. 2점을 선택하고 웨일드 하든지 아니면 타겟 웨일드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웨일드를 쓰든지 타겟 웨일드를 쓰든지. 스냅을 이용해 볼까요? 그러면 점의 위치를 이렇게 똑같이 맞춰 놓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정점의 위치가 거의 비슷하게 있다면 웨일드를 쓰시면 돼요. 근데 정점의 위치가 조금 아까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정점의 위치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럴 때는 타겟 웨일드를 쓰시면 돼요. 타겟 웨일드 선택하고 그러면 점이 가서 자동으로 붙겠죠. 저건 근데 면이 꺾이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움직이면서 면이 꺾어진 거죠. 이렇게 모서리가 꺾어진 거죠. 요 모서리를 제가 위로 꺾은 거죠. 네. 그러니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꺾어 놓은 거죠. 자, 원래 상태라면 요 상태겠죠. 여러분들은 요 상태일 거예요. 그죠? 선택한 다음에 웨일드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웨일드 세팅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10개에서 10개로. 그러면 자, 모서리 움직여 볼까요? 같이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타겟 웨일드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점이 여기 점으로. 아이고, 엄한 데로 붙어버렸다. 그죠? 다시. 엣지구나. 네. 타겟 웨일드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버텍스로 해서 자, 한번 해보시죠. 어서 오세요. 이 방식의 모델링이 로우 폴리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델링 할 때 다 이 방식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했던 걸 다시 불러와 보죠. 파일, 임포트, 자, 불러올 때도 여기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여기 기본 단위 밀리미터인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블록 다 불러온다는 얘기 여기 체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웨일드 니어바이 벌텍스 인근에 있는 점들은 다 웨일드에서 들어옵니다. 이걸 풀어놓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웨일드를 하셔야 돼요. 요건 웨일드를 체크해놓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을 겁니다. 자, 오케이. 자, 불러오시죠. 불러오고 어제 한 것처럼 필요 없는 거 다 지웁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스케치업처럼 얘도 프리즈를 걸 겁니다. 프리즈 거는 거 우리 공부했어요. 그죠? 자,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신 다음 디스플레이 판넬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바로 프리즈를 누르지 마시고 이거 누르지 마시고 밑으로 내립니다. 바로 여기요. 쇼 프리징 그레이를 끄셔야 돼요. 프리징 그레이 무슨 뜻이에요? 프리즈하면 회색으로 보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얘를 풀어야만 온전하게 제 색깔로 보이게 돼요. 이렇게 놓고 프리즈 셀렉트 그러면 여기 있는데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요. 제 색깔로 보이면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라인을 그릴 때요. 라인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스냅을 켰습니다. 근데 스냅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옵션을 하나 더 체크해 줘야 돼요.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냅 세팅이 나오죠. 스냅 세팅 옵션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탭에 보면 바로 여기 스냅 투 프리즈 오브젝트 프리즈된 객체의 스냅 걸기란 뜻이에요. 이 옵션을 체크해 주어야만 프리즈를 걸어도 바로바로 스냅이 걸립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써야 되는 건 3D 스냅도 있지만 2.5D 스냅을 더 많이 쓸 겁니다. 자, 2D 스냅, 그 다음에 2.5 스냅, 그 다음에 3D 스냅 차이점 잘 이해하고 계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익스텐드 프리미티브에서 지오메트리 익스텐드 프리미티브에서 헤드라. 자, 제가 헤드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헤드라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라인을 그려볼 건데 우리 스냅에 여기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버텍스 체크해 놓으시고요. 요 세 개가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D 스냅입니다. 2D 스냅은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여기 네, 좌표가 있는 부분만 말 그대로 2D로만 그려집니다. 이렇게 여기 3D는 아예 잡히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요 꼭지점이 3D 좌표잖아요. 2D는 아예 3D 좌표가 잡히지 않습니다. 2차원 평면상에서의 좌표만 잡는 게 2D 스냅입니다. 그러니까 그려지더라도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 꼭지점을 못 잡고 여기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질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엔 2.5D입니다. 자, 2.5D는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데 이렇게 Z축의 좌표를 찾습니다. Z축의 좌표를 찾는데 문제는 그리는 건 어디다 그려요? 평면상에서 그려지는 게 2.5D 스냅입니다.
그래서 그려진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평면상에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3D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3D로 놓게 되면은 이렇게 3D로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3D로 그려집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려야 될 거는 바로 2.5D 스냅을 쓸 겁니다. 3D 스냅 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2.5D 스냅을 쓰고 잘못 그려진 걸 수정할 때 3D 스냅을 씁니다. 자, 렉탱글. 자, 요만큼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계단이죠. 여기 계단 부분에다가 사각형을 그렸고 에디터블 폴리 그려보시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요 계단이 150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150을 올려주셔야 돼요. 자, 트랜스폼 타입인에 보시면 여기 절대좌표가 나옵니다. 왼쪽은 절대좌표, 오른쪽은 상대좌표입니다. 어디서 해야 되냐면 퍼스펙티브에서 하셔야 돼요. 퍼스펙티브에서 150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Z좌표로 150 올라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부터는 뭐 정답이 없어요. 자, 엣지 선택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볼까요? 자, 요 꼭지점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선이요. 네, 이 꼭지점이 여기까지 와야죠. 그러면 여긴 퍼스펙티브니까 2.5D 스냅이 안 먹어요. 퍼스펙티브는 3D 스냅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3D 스냅으로 바꾸고, 자, 이렇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계단 완성됐네요. 완성시켜 보시죠. 폴리곤으로 선택하든지. 자, 선택하고 그냥 객체 선택이에요. 그 다음 트랜스폼 타입인이죠. 여기 이동 툴 오른쪽 버튼이요. 여기 있네요. Z 값을 150으로. 네. 자, 방금은 드래그해서 내렸죠.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익스트루드의 세팅 값 있죠. 150. 자, 위로 올라갔네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150으로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얘가 퍼지는 정도예요. 이렇게 옆으로. 아이고, 이게 다시. 이게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걸 0으로 주면 돼요. 그러면 직각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도 편하게 쓸 수 있겠죠. 저는 숫자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쓰고, 물론 아까처럼 그런 방법도 써요. 두 가지 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내가 정확하게 맞춰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세팅 값을 쓸 거고, 숫자로 안 맞춰도 돼요. 그러면 그냥 드래그해서 작업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판단으로 하시면 돼요. 이럴 땐 숫자가 좋은데 그러면 숫자를 쓰시고, 드래그 하는 게 편하면 드래그 하는 게 그래도 난 편해. 그럼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쪽 모서리네요. 역시 익스트루드 숫자로 올려볼까요? 마이너스 150이 아니라 플러스 150이죠. 자, 그 다음이요. 이번엔 탑뷰에서 시작합니다. 자,
스냅을 껐다 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스냅의 단축키는 S죠? 스냅의 단축키는 S고, 그 다음에 서브 오브젝트는 1, 2, 3이죠? 네. 자, 일단 스냅을 끄고 움직입니다. 쭉 뺐어요. 자, 그 다음 벌텍스를 이용해서 그 다음 2.5D 스냅으로 바꾸고, 요 꼭지점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드래그해서 꼭지점 맞추고, 꼭지점 맞춘다고 해서 얘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2.5D 스냅이니까 3D 좌표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벌텍스가 있어야 이쪽 방향으로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커트 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커트 하세요. 이렇게 모서리에서 어디 보자. 자, 그리드 끄고, 자, 스냅 걸고 2.5D 스냅 걸었습니다. 여기 벌텍스에서 여기 꼭지점으로, 여기 벌텍스에서 여기 꼭지점으로. 자, 이렇게 여기 어차피 여기 벌텍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벌텍스에서 여기 꼭지점으로 커트, 여기 벌텍스에서 여기 벌텍스로 커트. 자, 커트 해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들은 이제 리무브 합니다.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리무브. 자, 그러면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벌텍스, 여기 모서리만 드래그해서 이렇게 뺍니다. 역시 벌텍스 맞추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Shift 누르고 쭉 빼시면 돼요. 쭉 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쭉 빼시고요. 여기도 쭉 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실까요? 자, 보시죠. 엣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좋아요. 스냅 걸고,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이렇게 맞추고, 여기도 이동 툴로 맞추고, 그 다음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이동 툴로 맞추고, 그러면 여기면 맞춰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모서리는 리무브. 여기 벌텍스 남아 있어요. 벌텍스도 리무브.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현관까지 모델링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여기도 리무브. 그 다음 또 보시면 이제 바로 이 부분,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 바닥면을 만들었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돌출해야죠. 아까 우리가 커트를 할 때 이렇게 커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모서리가 나눠졌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모서리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 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지우고요. 그 다음에 벌텍스가 살아있단 말이죠. 벌텍스도 지우고요. 그럼 탑뷰에서 보면 떨어져 있죠. 자, 스냅을 이용해서 맞추고요. 중간중간에 엣지랑 벌텍스를 다 지워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대로 일자로 올라온 거예요. 여기를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만 선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요. 그 다음에는 이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돌출을 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두 방향으로 돌출하기가, 아니,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두 방향으로 딱 맞춰서 돌출할 수는 없어요. 돌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뽑으셔야 돼요. 아니요,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뽑으면 이쪽 방향은 맞았죠. 여긴 안 맞아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뽑았어요. 이쪽 방향은 맞지만 이 방향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뽑아야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뽑아야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뽑아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벌텍스 가지고 맞춰야죠. 네, 벌텍스 무브로 벌텍스 선택한 다음에 스냅 걸고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스냅 걸고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이건 노가다예요.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맞추냐면, 자, 확대해서 이 부분부터 맞춰가 볼까요? 자, 여기는 어떤가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왜냐면 높낮이가 이렇게 다른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내렸으니까 여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먼저 여기부터. 자, 벌텍스를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 벌텍스를 이용해서 그대로 위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금방 맞습니다. 자, 이렇게 금방 맞아요.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정리할 건데, 여기 보시면 점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타겟 웨일드나 웨일드를 이용해서 여기 붙일 겁니다. 웨일드 하시면 바로 붙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붙어서 움직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에 정점이 있어서 웨일드를 해야 되는데 정점 없으니까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일단 무시. 그 다음 여기 면을 막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정점이 없고 여기는 하나 있죠. 다시 볼까요? 얘는 모서리가 하나고 얘는 모서리가 두 개죠. 그러니까 커넥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커넥트가 됩니다. 자, 엣지, 그다음 자 브릿지.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는 보더네요. 그냥 보더를 이용해서 캡으로 닫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앞면은 모서리가 닫힌 상태로 완성이 됩니다. 여기를 닫아주세요.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자, 만약에 얘가 지금 브릿지를 할 때 여기서 이렇게 갔죠. 근데 브릿지를 이렇게 줘보자고요. 브릿지를 위에서 이렇게 줘버리면 여기 닫을 방법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래서 이렇게 이 아래 모서리와 큰 모서리, 그 다음에 여긴 자연스럽게 구멍이 났잖아요. 홀이잖아요. 보더가 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더 선택하고 캡을 씌우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필요 없는 모서리가 생겼으니까 이 모서리는 리무브. 그 다음에는 여기 모서리를 지우겠습니다. 여기 일부러 이렇게 다 구멍을 낸 거예요. 구멍을 냈습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가 이렇게 사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브릿지로 이렇게 클릭. 그러면 브릿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여기 모서리도 삭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릿지로 닫으면 돼요. 여기 모서리 지우고 벌텍스 지우고, 자, 안쪽으로 돌리면 여기 보더 있죠. 보더 일단 보더 좀 이따가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럼 다시 또 볼까요? 이번엔 벌텍스를 이용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요 부분이 돌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서리가 돌출돼서 여기 점이 그냥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여기 점들이 이렇게 살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웨일드 해야 돼요. 자, 선택하고 웨일드. 보시면 35개가 31개로 웨일드 됩니다 라고 합니다. 승인.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점이 한 개로 다 붙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보더를 써야 돼요. 조금 아까 같이 보더를 써버리면 캡이 이상하게 닫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정점들을 웨일드 해놓고 캡을 써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캡을 씌울 때, 보더를 이용해서 캡을 씌울 때는 정점들이 다 닫혀 있나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엣지로 들어가서 자, 여기 필요 없는 엣지는 또 리무브. 그러면 여기 깔끔하게 여기 다 만들어졌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도 되고 여기부터 작업해도 되고. 자, 보시면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모서리들을 다 선택합니다. 안쪽으로. 버텍스가 아니요, 엣지로요. 네. 다 요만큼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요. 여기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아니 여기는 나중에. 요렇게요. 요렇게 선택합니다. 꽤 많이 선택했습니다. 요렇게 선택해 주세요. 자,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는 선택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선택하기 쉬우라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사실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자, 2.5D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자, 바로 이 부분. 자, 여기가 이제 만들어졌네요. 이 아래쪽은 철근 콘크리트고 이 위쪽은 적벽돌 쌓기죠.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테두리를 이렇게 쭉 그릴 겁니다. 자, 여기 모서리를 선택해서 여기 모서리가 요만큼, 그 다음 요만큼. 자, 보시면, 네, 끊어서 갈 건데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이만큼 끄집어냈습니다. 자, 끄집어낸 거 보이시죠? 근데 이 위치가 어디예요? 탑뷰에서 여기죠. 그러니까 스냅 걸고, 자, 위치 맞추고, 다시 모서리에서 스냅 끄고, 자, 드래그 하고, 자, 탑뷰에서 벌텍스로 스냅 켜고 이동하고, 다시 스냅 끄고 돌출하고, 스냅 끄고 벌텍스로 이용해서, 아니 지금 스냅을 켜야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만 쭉 돌출해 보시죠. 자, 모서리를 선택할 겁니다. 여기 모서리가, 요 모서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야죠. 이렇게. 그래야 여기 창틀을 만들잖아요. 자, 다시 벌텍스를 이용해서 위치 맞추고,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상태 사이즈로 딱 맞추면 되죠. 다시 또 모서리요. 이건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양쪽 모서리 선택하고, 여기도 이렇게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엄한 방향으로 가네. 하나만 해야 되겠네요. 2100mm인데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2100mm 다 엄한 방향으로 나가네. 안되면 어쩔 수 없어요. 안되면 이제 산수를 해야 돼요. 선택하고, 자, 위로 드래그. 이제 산수할 겁니다. 자, 위로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이 점의 절대좌표를 찾아야 돼요. 이 점의 절대좌표.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이 아래쪽 여기가 150, 300, 450이네요. 450에 2100mm를 더하니까 2550이네요. 자, 마우스 오른 버튼. 여기 Z값 보이시죠? 여기가 2550. 여기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벽이잖아요. 그냥 벽이니까 돌출해야 되고, 선택하고 Z축으로 이렇게 돌출하는데, 여기 또 있네. 같이 선택해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돌출. 여기 보이시죠? 스냅 이용해서 맞추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점이 몇 개예요? 2개죠. 따로따로 돌출했으니까 여기 정점이 떨어져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걸로 보면 안 되겠구나. 자, 여기로. 자, 얘 따로 돌출하고 여기 2개는 같이 돌출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같이 돌출했으니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점은 어때요? 면이 따로따로 돌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웨일드하란 얘기예요. 그래야 여기가 점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두 개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리무브. 안 지워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지워질 땐 고민하지 마세요. 지울 필요 없습니다. 자, 벌텍스 이런 거 안 지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점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전체 선택한 다음에 그냥 웨일드. 그러면 리무브로 여기 이제 점이 웨일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지워져요. 리무브. 점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점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안 깨지 리무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는 여기 모서리는 1200만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익스트루드를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얘도 엄한 대로 가네요. 축방 다시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벌텍스의 위치 다시 계산해 볼까요? 450 더하기 1200 1650이네요. 자, 1650. 자, 이 부분이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여기 따로 다 따로따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보시면 여기 레프트의 벌텍스의 위치가 이렇게 잡힙니다. 스냅을 이용해서 위치 맞추시면 이렇게 일자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모서리가 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돼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스냅을 이용해서 다시 닫으면 되겠네요. 요 부분만큼은 이렇게 닫혀야 됩니다. 여기는 대각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돌출이 되죠. 만약에 여기까지 와 있으면 안 돼요. 여긴 대각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모서리하고 여기 모서리 브릿지로 연결. 여기도 브릿지로 연결. 그러면 어떤가요? 벽체가 세워졌나요? 근데 이거 제대로 된 벽체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하고 쭉 끌고 갑니다. 쭉 끌고 가세요. 자, 마찬가지 스냅 이용해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돼요. 컨트롤 A 웨일드는 중간중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부분들도 용접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바로 여기 지금 모서리가 있잖아요. 사실 이 모서리는 잘못된 모서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점이 다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다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다 지웁니다. 그럼 다행히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자, 보더를 이용하면 이렇게 캡으로 닫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치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럼 이 뒤에는 어떨까요? 간단해요. 얘 복사해 오면 돼요. 폴리곤에서 얘를 이렇게 복사해 오면 됩니다. 플립하시고요. 여기 점을 맞추시면 돼요. 면을 그냥 통째로 네. 해가지고 뒤집어 붙여요.
이렇게 통째로 복사해 온 다음에 붙이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웨일드. 네, 그러면 모양이 금방 완성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옮겨주고 하고 웨일드. 그러면 금방 모서리가 돼요. 여기 모서리도 쭉 복사 선택해서 이동하고 웨일드.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는 지금 그대로 막아버렸죠. 자, 엣지를 이용해서 스냅 끄고 커트를 줍니다. 커트. 이렇게 탑에서 적당히 커트를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탑에서 양쪽을요? 창문 양쪽을 커트하셨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커트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적당히 커트를 하신 다음에 벌텍스로 하나씩 하나씩 위치를 맞춰 주시면 돼요. 이때는 스냅이 있어요. 그렇죠. 이때는 스냅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이요. 자, 모서리를, 얘는 내측입니다. 얘는 내측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내측으로 보내고, 얘는 그냥 쭉 가요? 그렇죠. 여기는 모서리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예요. 두 개를 선택해서 그대로 쭉 갑니다. 이렇게 일자로 쭉. 자, 다시 아, 미안해. 이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두 개죠. 하고 쳤었다. 지웠네. 두 개 동시에 선택해서 자, 이렇게 쭉 뺍니다. 나 저거 지웠는데. 저거 텍스 지웠는데. 여기가 문제예요. 자, 폴리곤으로 원래는 여기가 1200이고 이 위쪽으로 1200인데 300을 뺐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900 내려가야 돼요.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마이너스 900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면이 이렇게 겹치게 돼요. 이거 그냥 무시하시고, 자, 이렇게 면을 도출해 보시죠. 자, 폴리곤 또 지웁니다. 그럼 여기 자연스럽게 보더가 만들어진 거죠. 만약에 보더가 제대로 안 된다면 점 전체 선택하고 웨일드를 해주세요. 자, 보더. 이 보더가 제대로 선택이 안 되는군요. 여기도 지워야 되는구나. 웨일드 제대로 선택이 안 됐나? 이건 큰일 났네. 보더가 안 되네. 보더가 돼야 되는데 어디가 틀어졌나 보네. 보더 안 되면 브릿지로 하면 돼요. 엣지에서 브릿지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해 주시면 모양은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 모양은 만들어집니다.
하루 안에 끝내려고 했더니 안 되네. 꽃게 싶었어요. 먹고 싶어. 떡볶이 먹대? 청수. 아니 청수 찾아왔네. 꽃게요. 미안 떡볶이라고 그러면 말 번복한 거 아니고? 조심해. 아니 몰라. 야, 조심하라고. 여기 있잖아. 조심하라고. 어. 알았어? 뭘요? 조심해. 하고 있어. 뭘 했는데 네가 조심. 무슨 노력을 알았어. 조심. 계속 찾았어? 못 찾은. 안 했지 너 그 후사장 가게에서 내린 거 완성본을 한번 어떻게 한 건지 보고 싶은데 아니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 아니 못 찾아 그게 선생님 그 포토샵 과제물이요 네. 그거 완성본 그거 그 공유 파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샘플 그 네. 어디에 있어요? 포토샵 거기에 있어요? 아니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소스들 말고 그 해본 다 완성 식당 그거 말씀하시는 안 돼? 뭐지? 너 내가 우리 커뮤니케이션 잘못되고 있었구나. 뭔가 친아 니 한꺼번에? 그 공유 폴더에 보면 BIM 평가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 소스 말고요 나무나 뭐 여기도 창문이에요. 여기도 창문인데 여기는 커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나눠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커트만 해주시면 돼요. 자, 커트. 그래서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자, 뒤로 돌려서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스냅이 안 잡히면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수정해 줄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삐뚤어져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위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을 이용해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Y축으로 0. 그 다음에 절대좌표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1550. 옆에 거 찾아보면 1650이네요. 1650. 그러면 됩니다. 자, 나머지 여기 모서리 지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브릿지로 연결하시면 되는데 이럴 경우 같이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브릿지. 그럼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윗부분들도 있죠. 보더를 이용해서 캡을 씌우면 됩니다.